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47회 정례의 구정기물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해 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 질 향상에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산 2, 3, 4동 출신 국민의힘 정승규입니다. 일천여 공직자분들 또한 이번 제247회 정례 기간에 제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에도 일과 성을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질의 요지는 첫 번째,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금천구 국공립 어린이집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천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5개, 민간, 가정, 법인, 직장 어린이집이 63개 있습니다. 총 118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95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관된 국공립 어린이집 9개가 있는데 정원 665명에 현원 446명으로 33%인 219명이 미달하고 나머지 109개 어린이집은 정원 5,931명에 현원 3,742명으로 36%인 2,189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4명에서 20명 이내의 어린이집이 47개, 21명에서 30명 이내의 어린이집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원 미달은 관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유치원은 사립 9개, 구립 7개, 정원 2,194명, 현원 1,302명으로 40%인 890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취학 아동 수는 5,490명이고 그중 외국인 아동이 367명, 광명, 구로, 인천, 관악, 부천시 등 관외자 어린이들이 22명입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동향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2018년과 세대별 동향을 비교해보면 1인 가구는 2018년에 46,842가구에서 2023년 62,362가구로 15,520가구가 늘었습니다. 2인 가구는 2018년에 23,081가구에서 2023년 26,894가구로 3,810가구가 늘었습니다. 이어서 3인 가구를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가구인 3인 가구 이상은 2018년보다 6,729가구가 줄어든 38,048가구가 줄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서울시 자치구의 종로구와 영산구를 보겠습니다. 종로구는 인구 14만 397명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0개,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 37개로 총 67개입니다. 현원은 2021년에 2023년까지 6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용산구 인구는 금천보다 12,414명이 적은 21만 7,228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36개,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 54개로 총 100개입니다. 현원은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들은 인구 감소에 맞춰서 어린이집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금천구는 이와 반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55개에 민간 어린이집이 점점 많아져서 118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민선 구청장 7기 시절인 2018년 11월 1일부터 충원한 것이 15개, 민선 5, 6기 시절부터 늘어난 것이 37개입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다 보니 오늘날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정책의 완벽한 실패입니다.
또한 국공립 전환시설 15개 중 건조당 설정 반환금을 받는 곳이 13곳으로 1억 3,700만 원을 받았고 폐원할 경우에는 전액 환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곳이 14곳으로 6억 8천만 원인데 10년이 다 지나가면 소멸됩니다. 이 중 잔여기간 3년을 남은 어린이집은 9곳으로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3년치를 환원할 경우 1억 3,500만 원으로 한 곳당 1,500만 원 가량 됩니다. 존경하는 구치장님, 금천구의 출산율은 0.78인데 정부 통계에 11월 30일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예산에 45조 제1항을 보면은 변경 인가된 해당된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 아동 총 2,092명의 영아반, 유아반, 교사와 인건비는 지원은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입니다.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는데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 시설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은 시비 79%, 구비 21%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 부분은 부모로부터 수납받은 보육료 국비 45%, 시비 38.5%입니다. 구비는 16.5% 충당하고 있으며 영아반은 교사 대 아동반 비율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 1.3부터 1.7이며 유아반은 1.15부터 1.202%로 유아반이 영아반에 비해 보육료 수납이 큰 편입니다. 조리원 개선비 지원도 보겠습니다.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조리원에게 월 114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한 40인 이하 어린이집들은 매우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월부터 원장님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전수상담하면서 권유를 들어본 바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 있는 어린이집의 현 상황에 대한 정비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미비는 보육의 빈 공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적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한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합병 또는 폐원 등을 통한 재정비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없다면 향후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역 인프라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거를 제도한 프랑스 팍스 제도는 부부가 아닌 혼에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도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1년 출생아 중 혼외 출산율은 2.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가 34.7%에 10년 전 22.4%보다 무려 15%가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팍스 제도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거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6일에 시대전환호 조정훈 국회의원님께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팍스 제도처럼
우리 금천구도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어린이집의 인프라 구축과 더욱 적극적이고 풍부한 재원 체계를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생이 적은 어린이집을 합병 및 폐원으로 유도하여 어린이집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남은 어린이집에 세밀하고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다른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도 놀랄 정도의 수준까지 준비하고 지원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금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어린이집 지원 체계 구축과 추진 방안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어린이집 인프라 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급식 지원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인구 전출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인구는 22만 9,642명이고 그중 남성은 11만 4,727명입니다. 여성은 11만 3,167명입니다. 남자라 1,556명이 많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식계동 전출입 현황을 보면은 전출입은 3만 432명, 전입은 3만 209명입니다. 동별로 보면 가관동이 전출보다 전입이 604명이 많고 독산 입동은 914명이 많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적은 동은 독산 2동이 370명, 독산 3동이 16, 독산 4동이 180명, 시흥 1동이 215명, 시흥 2동이 392명, 시흥 3동이 188명, 시흥 4동이 130명, 시흥 5동이 282명입니다. 여기에 예국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금천구에 들어있던 예국인은 13,368명으로 전체 금천구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인이 90%인 12,032명 등록되어 있고 이 외에도 불법 체류자가 1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도 232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8위에 해당하는 3%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비율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14위로 소위 인구 소멸주의 단계로 점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원인은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겠지만 자기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9.1% 달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은 17.1%, 여성은 20.1%에 해당하는 42,446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연령별로도 보겠습니다. 65에서 74세까지 25,814명이며 75세 이상은 16,632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내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27곳, 사립이 46곳인데 본인이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평균 이용률은 2.28명꼴입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등록 회원수는 2,820명, 약 5.9% 이용률을 보이고 경로당 확률당 38.6명꼴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보고에 의하면 경로당 등록 회원수는 1,059명, 14.5명꼴이며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비하면 714명, 약 9.8명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2,067명으로 평균 28.3명의 이용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주체에 따라 수치는 다소 상이하겠지만 늘어나고 있는 금천구의 노인 인구 수 비해 경로당 항로당 등록 회원수 및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 프로그램 계획도 없이 운영하는 곳이 10군데, 적립액도 100만 원 이하가 10군데, 한 번도 없이 운영한 곳이 30곳이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과연 우리 구에 관내 경로당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 그럼 저소득 어르신 무상급식 운영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기준은 이렇습니다.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부적합함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 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수급 어르신으로 기존 중위소득 47% 1인 97만 7천 원 이하인 자입니다. 3순위 실제 부양 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03만 9천 원 이하인 자입니다. 현재 이 기준이 따르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 5일 하루 4천 원가량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을 받는 어르신들이 768명인데 이 중 경로당 73개 중 62군데 중식 동일만 161명입니다. 1인 4.77건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외 시설의 어르신 무상급식 현황도 보겠습니다. 금천 노인복지관이 145명, 금천 호암복지관이 185명, 금천 한미어르신 복지센터가 175명, 청담복지관이 64명, 금천 누리복지관이 50명, 살구 여성회가 47명, 제1성교가 102명, 저소득 어르신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수치를 확인한 이유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서 한 끼 4천 원 정도에 되는 식사를 드시고 오신 어르신들로부터 본인이 자주 듣는 얘기가 반찬이 없다고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경로당에서 식사를 768명을 준비하고 하지 않고 500명만 준비해도 충분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들을 수 있답니다. 주방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행기관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자료만 올리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올린 만큼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예산서를 보니 복지시설 노인 무상급식 지원액이 2억 4,352만 3천 원으로 지급되었더라고요. 1인당 중식 단가는 4천 원으로 동일합니다. 경로당의 급식 지원은 경로당 한 개당 부식 보조금 지원액을 올해 추계 예산 20만 원보다 5만 원 증액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익자 여러분,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과 우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수조사해야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 급식 지원의 개선을 위한 우리 구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장애인 인구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 인구수는 2021년 기준 11,458명이며 지역으로는 독산 1동이 17.4%, 시흥 1동이 1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44%, 청각장애자가 16.9%, 시각장애자가 10.2%, 뇌변병이 9.5%, 지적장애가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로 보면은 자폐성 장애인이 10%, 청각장애인이 9.2%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로 보면은 2022년 말 기준에 장애인 고령화율은 52.8%라고 합니다. 장애인 절반이 이상은 고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불이의 사고와 노화로 인한 후천성 장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더 나아가 금천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친무 관계에 따라 부탁하면 검토 후 지원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아 소외되는 세상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만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받는 우리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형별로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 인구, 특히 고령 장애인 인구에 대해 부서에서 세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도 예산을 보니 장애인 복지 취약계층의 지원 예산이 22억 5,763만 7천원이 지원되어 337억 284만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 구의 인구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장애복지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2003년, 23년 7월달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55개예요. 금년 7월달에 제가 7월달까지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원래 2021년에 56개, 그래서 2022년 또 12월 때 하나 축소해가지고 55개에서 지금 55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줄은 것이 뭐가 많이 줄어드냐면요. 지금 그 민간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2021년 12월 달에 38개에서 22년도에 그 3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에는 8개 줄였어요. 그래서 현재 27개예요. 줄었고, 지금 그 민간인 전환시설한 것이 15개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길게는 지금 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은 사람들이 지금. 예, 최종적으로 28년도까지. 예, 그렇죠.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줄은 걸 한번 설명해 좀 높아지신 말씀드리면요. 민간 어린이집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줄어요. 원이 준다고, 학생이 준다고요. 네. 유아원이. 2021년에 838명이 줄었고, 2022년에는 723명이 줄었고, 이렇게 계속 줄어요, 지금, 인구가 지금.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요, 왜 날로 이런 사항이 오냐면요, 제가 아까 4명에서 그 20명 이내가 많잖아요, 지금. 그 주로 민간이고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4명 가지고, 지금 웬만한 대가족들은 5, 6명인데, 4가족이 어린이집이라고 그거 인정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소규모로 헌디는 기한 대상이 아니라 미리미리 조율을 해갖고, 없애는 것이 합병을 한 것이 낫다, 이 말씀입니다. 저 말한 것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갖고 진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보니까 타구보다 우리 금천구가 주는 숫자가 많아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걸. 내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원장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가서 현장 가서 보기도 했고, 다 거의 전수가 제가 했어요, 전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 가서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노인정 그 급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 어르신 장애인과에서 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언론대로 여기 보고를 받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도우미가 숫자도 적은데도 도우미가 2명, 3명 있는 데가 있고 더 있어도 하나, 둘 있는 데 있고 도우미가 있는 만큼 돈이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겠다 보니까 무분별해요, 무분별해.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것도 제가 다 조사를 한 거예요. 현장 가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리 노인정의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이 일원화가 돼야 다음 후임자가 그 부서에 들어오더라도 업무가 일관성이 있는데 과장이 오고 팀장도 바뀌고 그 업무가 또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말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8년도에 어린이집 문제가 허위 작성으로 예산을
받아간 거야, 구청에서. 실시는 물건을 구입도 안 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어린이집 없었잖아요, 지금. 원장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규모 그 급식회 한들은요, 자기들이 시장을 봅니다. 내가 시장 보고 온 걸 따라가 봤어요, 뒷조사요. 뭘 사느냐 한번 볼까요? 폐닭 3마리에 10,000원짜리 사더라고요. 그 먹는 사람들은 몰라, 뭔 땅인지도. 내가 뒷조사를 해봤다니까, 그것도. 내가 실명만 거론하지. 그래서 적은, 저는 그런 부식에서도 장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도 판단이, 지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올리면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조사도 해보고, 또 암행도 해보고, 암행도. 이런 것이 밥 한 끼에 불평이 없도록 어르신들이 밥은 충분하다 그래요, 밥은. 근데 부식이 부실하다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도 가보고 지나가면서 그 주방 일 보신 분도 내가 만나보고 다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니까 급식을, 부식을 납품한 사람들도 약간의 그런 뒷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주더라고요. 참고하셔갖고 노인정 문제는 전수하더라도 매너를 만들어서 영업비를 들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 매뉴얼 부재라고 하는 말씀은 오해이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관련 법이나 조례 또 네.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요. 또는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필수 가전제품 우선 교체라든가, 또는 여가 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 딱 그렇게 이제 지원 기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고요. 물론 경로당 같은 경우 비품들을 자체적으로 추가 구매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준에 없는 것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식을 이제 시장 가서 구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또 치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저희 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에서 금년도 25개 자치구에 대한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들을 수합을 지금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도 아마 연구 용역에 쓰여지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후 시에서 진행한다고 하니 그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실태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일단 서울시의 이제 영역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 실정에 맞는, 또는 저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경로당 운영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정질문 집기 같은 텔레비를 사고 집기하는 것은 질문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공익적으로 오픈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질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이런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도 안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체에서 언론가하고 도로에서 언론가하고 또 노인 지에서 언론가하고 다 수치가 안 맞다 이거 말씀드렸죠.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조사 시점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평균값으로 이제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금천구 노인정을 갖다가 급식 문제나 노인정 운영 상태나 이것을 이 부서에서 매너리 딱 있으면은 어느 부서가 또 다음 직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매너리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투명적으로 좀 운영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예, 지원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관리나 이제 그 운영을 잘 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것도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관리 감독도 하고 있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